이번 영상은 이 차트의 되돌림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되돌림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 그림은 이 엘리엇 파동인데, 엘리엇 파동도 이렇게 보게 되면 상승 5파, 그렇죠? 상승 5파가 나올 때 보면은 1파 다음에 2파의 조정 파동이 있죠. 상승하다가 조정. 그리고 3파 상승 다음에 4파의 또 조정. 그렇죠? 하락 파동이 나올 때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되돌림 상승 파동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올라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어느 한 방향으로 상승이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상승에 대한 되돌림 하락 파동, 우리 조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도 나오고, 하락도 쭉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다가 상승의 일정 부분 되돌림 상승 파동도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엇 파동도 우리가 한번 봤고,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많이 아시죠? 피보나치. 그렇죠? 피보나치 이제는 되돌림 하락 파동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주가가 쭉 한 번에 상승 파동이 만들었다가 어디서 되돌림 파동 조정이 멈출 것인가. 그렇죠? 뭐 23.6도 있고 38.2도 있고, 뭐 중간 라인, 그렇죠? 2분의 1 지점 50%에서 조정이 멈추고 반등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비율을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되돌림 파동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엇 파동이든 피보나치든 어찌됐든 주가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일정 방향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되돌림 파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돌림 파동이라는 것은 단기 큰 폭의 상승 뒤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 조정이 나오거나, 이와 반대로 단기 큰 폭의 하락 뒤에 그와 반대되는 방향인 상승,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차트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되돌림 파동은 우리가 이 손바뀐 물량, 익절하는 물량, 손절하는 물량, 저가 매수생이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일정 부분 위치에서 야,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익절 물량이 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되돌림 하락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손절 물량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내리다가 일정 부분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에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되돌림 파동의 종류는 뭐 차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차트의 3대 요소 중 이평선 캔들 거래량이 있는데, 이 이평선 되돌림 파동이 일단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 90, 뭐 120, 180, 240,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돌파한 이평선까지 되돌림 파동, 조정이 나와서 지지를 체크한다던가, 그렇죠? 특정 이평선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거는 차트를 한번 보고,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특정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오는데, 그런 특정 이평선, 이탈했던 이평선에 머리를 맞고 저항이 돼서 다시 밀리는 그런 되돌림 파동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거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뭐 차트니까는 어느 구간에나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예전에 했던 거는 좀 지워보고 다시 한번 이 되돌림 파동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키워서 아까 되돌림 파동에 이평선 되돌림 파동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상승했을 시 주가가 이제는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특정 이평선, 요 파란 21 이평선을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주가가 저점을 찍고 쭉 파란 21 이평선을 돌파를 했죠. 이거는 다 뭐죠? 상승이죠. 상승의 방향에서인데 여기서 조정이 나옵니다. 되돌림 파동이 나오면서 21 이평선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만들어 갔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이제 되돌림 파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는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계속 이렇게 이 구간에서 하락이 계속 나오는데 일정 부분 이 라인대에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락에 대한 되돌림 상승 파동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파란 21이평선을 이탈했다가 이제는 21이평선까지 반등, 되돌림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고 저항이 되면서 밀려버리죠. 저가 매수세가 여기서 들어왔지만은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 이평선을 통해서 이렇게 되돌림 파동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주가가 21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죠?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공략하거나 반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또 한 번의 이평선 되돌림 파동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수도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되돌림 파동을 이평선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좀 대응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요 5일 이평선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죠. 5일 이평선을 계속 타고 내려왔다가 지난주에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죠. 요 빨간색 굵은 이평선. 그렇죠? 그렇다면 상승이 연이틀 이렇게 크게 나왔다가 이제 금요일 조정 파동이 되돌림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지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평선 되돌림 파동에서 방금 여기저기 살펴본 것은 21이평선을 파란 21이평선을 예를 들었지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당장 5일이평선 되돌림 파동을 내일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5일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5일이평선을 되돌림 하락이 나올 때 지지가 나오느냐. 이것이 내일 당장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을 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평선의 되돌림 파동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뭐였죠? 아까? 그렇죠. 두 번째는 캔들라인 되돌림 파동입니다. 캔들라인인 전고점, 전저점, 추세대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는 캔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다가 요 라인을 이제 전고점 라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을 이제는 고점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 라인인데 그래서 이 전고점 라인을 이렇게 하다가 돌파가 나와서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고점 라인을 여기다 써줄까요? 전고점. 그렇죠?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도 그런 내용 많이 있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하는 시점에 물론 따라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원한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이 전고점을 다시금 지지하는 것을 보고 상승이 2차 상승이 나올 때 매수를 해줘라.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요 구간이 뭐가 될까요?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는 요 되돌림 하락 파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한 모습이 나왔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올랐다가 한번 조정이 나와서 이 전고점을 지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그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을 때는 이건 내 종목 아니구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요. 이처럼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도 되돌림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런 되돌림 파동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여기를 이제 전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죠? 요 라인을 이제 예를 들어 전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막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나오다가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요 라인. 그렇죠? 이 라인을 이제 전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저점을 이탈하고 주가가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하면은 실망성 매물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야, 전저점을 이탈했으니까는 이 종목 끝났구나. 그래서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는 모습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때도 책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탈했을 때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 팔지 말고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를 해라. 그런 내용도 이 되돌림 파동에 근거해서 글을 쓴 내용일 것입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가 전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차트 속에서 되돌림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이탈했던 전저점 근처까지 왔다가 좀 머무는 모습. 그래서 이 상승 하락이 이어지다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되돌림 상승 파동, 이때 차라리 손절을 물량을 정리해서 조금은 급락성 물량에 따라 팔지 말고 이제는 뭐 반등하는 시점에 뭐 팔아라, 이런 식으로 나온 지점도 이런 되돌림 파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대로 상승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락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책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 되돌림 파동과 연계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우리 이 되돌림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아까 뭐 이런 모습들, 그렇죠? 엘리엇 파동이든 피보나치 비율이든 이런 것을 봤을 때 주가라는 것이 항상 일정 방향으로 쭉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상한가 막 갈 수는 없잖아요. 뭐 5%, 6%, 7% 계속 오를 수만 없고, 오르다가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되돌림 파동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할 때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하락하다가도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되돌림 파동이 이렇게 이평선과 캔들 라인으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서 주가지수든 종목이든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것을 스스로 계속 적용을 시켜보고 그러한 적용된 내용을 대응을 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우신다면, 뭐 매매 자금 비중 조절이라든지 뭐 종목의 개수라든지 들어가는 투입 자금 크기,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좀 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